문제 해결 기본 순서와 스킬에서부터 해결 후 애프터 팔로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벼락치면 우산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도 고민을 하고, 환경이 안 좋아질까 봐 고민을 하고, 전쟁 날까 봐도 고민을 하고, 원하는 19금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사는 사고가 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마주하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 객관적 문제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갭이라고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크게 향상 문제와 회복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요구되는 상태와 현실의 상태가 요구되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향상 문제라고 하고, 현실의 상태보다 요구되는 상태보다 현실의 상태가 더 나은 경우를 회복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막상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누구의 문제일까?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아서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해서 대처하며, 대처 방법이 만약에 없을 때에는 혁신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순서와 스킬이 있습니다. 문제 수집, 목적 설정, 문제 확정, 그리고 현재 사실 정보를 수집한 후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순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리 씨처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인 문제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집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확정짓기가 힘듭니다. 그때 사용하는 툴로서 수학 분석이 있습니다. 수학 분석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4가지 틀 안에 4가지 틀을 조성을 해서 그 틀 안에서 나의 미래 모습과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들을 분석해 감으로써 문제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점은 내부 환경의 강점을 말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내부 환경의 약점으로서 좀 더 보완해야 할 항목을 얘기합니다. 기회는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위협으로 내가 피해가야 할 항목들을 나열합니다.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 주의할 점은 각 항목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작성해서 기입하는 것입니다. 남자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점으로 이 회사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합니다.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고객과의 접근성도 강하고 확실한 컨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남성 화장품의 후발주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과 제품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량 대비 가격이 높습니다. 이 회사의 기회는 남성 화장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회는 남성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남성 1인당 화장품 소비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경쟁 업체들이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계속 공략하고 있고 남성 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들을 이런 틀에 맞춰서 적어놓은 다음에 이 틀을 가지고 문제들을 수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점 첫 번째와 약점 두 번째를 가지고 생산 라인과 제품 수가 작아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지 못해 고객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강점과 기회를 잡아서 기존 컨셉이 너무 강해서 남성들한테 어필하지 못할 수 있다. 약점과 기회를 합쳐서 경쟁 업체가 남성 화장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점령할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남성의 화장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로 문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요도, 난이도, 긴급성, 확대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여 우선순위를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열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B 또는 A가 가장 먼저 이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B가 가장 마지막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문제 수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 설정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의 이상적인 상태로서 비전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목적보다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이 ABC 툴 원인 파악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ABC 툴이 소개됩니다. ABC 툴은 사람의 퍼포먼스 분석을 위한 툴입니다. 먼저 문제 행동인 B를 확정을 하고 선행 조건 A를 확인한 다음에 결과 C를 관찰합니다. 이때 결과는 현재 상황과 개선 체계의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현재와 개선 체계 결과가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여사의 사례에서 문제 행동 B는 자동차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조건은 답변이 늦을 시에 가족들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과 선행 조건을 통해 현재 가족에게는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영향으로 김 여사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김 여사의 안전 확보 후에 가족에게 답변을 했다는 개선 체계 결과를 도출을 했다면 가족에게 답변 시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했을 것이고 그때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김 여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먼저 답변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원인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효과적인 것으로 선택을 하고 효과적이란 차이를 메우고 목적 달성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비용 등의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김 여사가 운전 시 누군가 에스코트를 했다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차이를 메우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기묘사용 도로를 따로 만든다라는 해결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비용 등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묘사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핸드폰을 조작한다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묘사가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복수의 답안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3번의 장점은 기묘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핸드폰을 통한 급한 불일 처리를 못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핸드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음성인식 기능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의 장점은 급한 용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운전 능력 향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보완책으로 그저 빠르게 운전 능력을 습득해보는 꾸준한 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수집부터 문제 해결 방법 선택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6가지, 이 7가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스킬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티브한 사고입니다. 포지티브 사고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는 당사자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장래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실을 직면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배양하고 희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문제 해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와 사전 방지책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을 계속적으로 탐구해야 하고 해결책에 따른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트레이닝을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책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문제를 정리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낸다는 것까지가 머릿속으로 확 그려지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한다면 언젠가 능력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